난 고양이가 싫은 건 아닌데 좀 무서워.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저희 선생님은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완전 산골에 있는 시골 마을 출신이라 근처에 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주 멀리까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때문에 8시까지 등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시에는 집에서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생님의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매일 둘이 같이 등교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의 집과 학교 사이에는 큰 봉우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봉우리였지 나무도 많고 수풀도 거칠게 형성되어 있어서 작은 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큰 봉우리였다고 해요. 사실 그 봉우리를 넘어서 등교를 하게 되면 길어야 30분이면 등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지만 실제로 그 봉우리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숲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도 그쪽으로는 절대 다니지 않았고 일종의 암묵적인 금지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그 봉우리를 삥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여느 때와 같이 동생과 함께 등교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등교길에는 아주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에 가까워지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봤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뭇가지에 밧줄로 목을 매단 여자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한 지는 좀 됐는지 혀가 턱 밑까지 길게 내둘러져 있었고 눈은 누렇게 뜬 초점을 잃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시신의 얼굴을 본 건 아주 찰나였지만 정말 생생할 정도로 기억이 하나하나 다 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께서는 그 시신을 보자마자 동생의 손을 붙잡고 학교까지 냅다 달렸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히도 동생은 그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집에 돌아갈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쳐야 하는데 그 시체가 너무 괴기스럽고 흉측해서 차마 그 길로 되돌아갈 엄두가 안 났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선생님은 결국 동생을 데리고 집과 학교 사이에 있는 그 봉우리를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 봉우리에 들어서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수풀이 우거지더니 결국 사방이 수풀인 곳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합니다. 게다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가도 계속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를 헤맸더니 점점 해가 저물고 끝내 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서 동생이랑 주저앉아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다행히도 선생님과 동생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신 부모님께서 마을 사람들 몇몇을 이끌고 수색에 나섰던 거예요. 결국 그날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은 왜 거기 산을 들어갔냐고 그렇게 꾸중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날 등교하면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고, 바로 다음날 그 시체가 매달린 은행나무 앞에 어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시체는 하루가 다르게 부패 정도가 심해졌고, 혀는 어제보다 더 튀어나와 있었고, 목은 부패된 상태로 살이 파여서 뼈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배는 들짐승들이 뜯어먹은 것처럼 난자하게 파헤쳐져 있었고, 내장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흉측했기 때문에 어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시체를 건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살던 시골 마을에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둔병이랑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한테 버려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에 변소에 똥을 치우거나 시신을 수습하는 등의 굳은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그 일꾼마저도 그 시체를 보자마자 막 비명을 지르더니 마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결국 어른들은 멀리 떨어진 읍내에서 사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 시신을 관 안에 옮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관을 땅에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고, 초등학생이었던 선생님도 삽질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땅 파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그 관이 신경 쓰이더랍니다. 그 시체가 아직도 관 속에 들었다는 것을 상상하니 오금이 저려오고, 왠지 그 시체가 관 속에서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관이 갑자기 들썩들썩 하더니 손톱으로 관을 박박 긁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선생님은 땅을 파다 말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눈물이 나오더래요. 주변에 있던 어른들조차도 너무 놀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그 손톱으로 관을 긁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뚜껑을 다시 열게 되었고, 선생님은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패한 시체의 뱃속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관에 있는 시체 뱃속에 잠들어 있던 새끼 고양이가 꺼내달라고 관을 박박 긁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은 고양이를 매우 싫어하게 되었고, 지금도 들고양이만 보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너무 소름 끼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목이랑 코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사연 제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이 시청자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공포의 레벨과 제보 사연 간에 어느 정도 살짝 갭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치만 이 사연들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걸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사연을 보정을 하면서 한 5에서 10% 정도 MSG를 좀 가미할 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필요하다면은 20%든 25%든 약간의 MSG로 여러분들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가공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